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연금이 많지 않은데 세금부터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해서 인출해도 대부분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적연금이 뭔지,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해서 인출하면 세금에서 얼마나 불이익이 있는지, 세금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적연금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찾으라는데 사적연금이 뭔가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아닌 건 다 사적연금인가요? 아닙니다. 공적연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알아서 세금을 떼가지만 사적연금은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찾으면 살짝 골치가 아픕니다. 이렇게 신경 써야 하는 사적연금이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 계좌 내 모든 수익입니다.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 내에 있는 자금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계좌 내 모든 수익이 사적연금입니다. 퇴직금이나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사적연금 1,500만 원 계상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개인연금, 연금보험, 변액연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저축 IRP 계좌 내 모든 수익이 사적연금인데 퇴직금, 원금은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금에서 나오는 수익은 사적연금에 포함됩니다. 연금 인출 순서입니다. 재원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수익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3번 세액공제 받는 금액과 4번 연금 계좌 내 수익이 사적연금입니다. 이 사적연금은 계좌별로 수령 한도도 지켜야 하고 전체 사적연금 인출 금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세금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IRP와 연저 1, 연저 2 계좌에 사적연금이 있는데 IRP에 1억, 연저 1과 연저 2에 각각 5천만 원씩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요건이 되어 찾으면 첫해 연금 수령 한도는 IRP는 1,200만 원이고 연저 1과 연저 2는 각 600만 원입니다. 각 계좌에서 수령 한도 이내로 찾으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끝입니다. 건보료나 종합과세랑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의 계좌에서 각 수령 한도만큼 인출하면 총 2,400만 원이 됩니다. 사적연금 수령 한도 1,500만 원을 초과했죠. 이렇게 연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하면 세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찾든 여러 개에서 찾든 사적연금은 한 해 총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찾으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월 200만 원씩 연 2,400만 원을 인출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6.5%인 총 396만 원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500만 원 초과한 금액만 내는 게 아니고 전액인 2,400만 원 곱하기 16.5%입니다. 만약 이렇게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금이 대략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소득이 부족해서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사적연금을 월 200만 원 인출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사적연금 2,400만 원에서 연금소득세 740만 원 공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 빼주면 과세표준 100만 원이 나옵니다. 누진세율 적용하면 종합소득세 102만 원 정도 나오네요. 여기서 표준 세액공제 7만 원을 빼주면 결정세액이 95만 원이고 여기에 지방세 10% 가산하면 총 세액이 104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연금 탈 때 연금소득세 5.5%를 뗐으니까 원천징수한 132만 원을 빼줘야 합니다. 기납부 연금소득세 132만 원 공제하면 27만 5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어라? 1,500 초과해서 찾으면 세금에서 불이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27만 5천 원을 환급받네요. 분리과세하면
96만 원을 내야 하지만 종합과세 하니까 세금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딸랑 사적연금만 있는 건 아니겠죠.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사적연금 월 200만 원 수령하고 종합과세 선택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200에 사적연금 2천만 원 더하면 연금소득이 3,600만 원입니다. 아까 연금소득이 2천만 원일 때는 연금소득공제가 730만 원이었는데 연금소득이 3,600이 되니까 8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금소득공제 최고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연금소득공제표이니까 화면 멈추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세금을 산출하면 282만 7천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받을 때 뗀 세금 약 20만 원, 사적연금 받을 때 원천 징수한 세금 132만 원을 공제하니까 최종 납부세액은 103만 7천 원이 나왔습니다. 사적연금 월 200에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을 추가하니까 추가 부담 세금이 130만 원 정도로 늘었네요. 이건 본인 기본 공제만 했을 경우이고요. 만약 배우자도 있고 모친도 계셔서 부양가족 공제와 경로우대 추가 공제를 받으면 총 내야 할 세금은 약 65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종합과세 선택하니까 연 65만 원 세금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연금계좌에 연 400만 원 정도 납부한다면 66만 원 세액공제 해주니까 내야 할 세금이 없겠네요. 이렇게 국민연금 받고 사적연금 수령해서 종합소득 신고했더니 세금이 나온다면 연금계좌에 납부한 금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소득도 높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도 많다면 신경을 쓸 정도의 세금 부담이 되겠지만 다른 소득이 없으면 큰 부담 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높다면 사적연금을 연 1,500만 원 이내로 인출하면 되겠죠. 사적연금 종합과세 하면 건보료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연금 외 수령 시 기타 소득세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종합소득으로 넘어가도 소득에 부과하는 거라 아직 사적연금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에도 부과할 것 같은데요? 라고 댓글에 달릴 것 같아서 미리 답변 드립니다. 보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하도 홍보를 잘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까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건보료 부과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건보료 부과한다? 이러면 이민 가야죠. 사적연금 1,500 이하라도 종합소득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00만 원씩 받고 사적연금 월 100만 원 받는다면 사적연금 연 1,500 이하지만 종합소득 신고 가능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이 더 유리합니다. 배우자 국민연금 연 500만 원 정도 받는데 종합소득 신고할 때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는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한데 국민연금 연 500만 원이라도 공제할 거 공제하면 연소득 100만 원 이하로 잡힙니다. 따라서 본인 150, 배우자 150 공제 가능하고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 공제도 100만 원 가능합니다. 사적연금이 수억이 된다. 그래서 연 1,500만 원 이내로 인출하다가는 다 못 찾아 먹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장기 투자하고 수익도 많이 나면 10억이 넘는 사람도 있겠죠. 이 정도로 사적연금이 많아서 세금이 걱정된다면 연금계좌에 너무 많이 납부하지 않고 비과세 보험 상품에도 적립한다. 보험은 싫으니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으로 처리해서 사적연금 비중을 줄이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통에 많이 적립한다. 55세 되면 필요 없더라도 연 1,500씩 인출해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통에 적립한다. 죽을 때까지 1,500씩 인출하다 다 못 찾아 먹으면 상속해 준다.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때는 1,500 이내로 찾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에도 별거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고 필요한 만큼 인출한다.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차경수 작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가서 사적연금 수령 한도 폐지하고 ISA 납부 한도, 비과세 혜택도 늘리고 연금저축이든 IRP든 구분 없이 900가지 세액공제 해주고 연금계좌 이중과세 문제도 다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ISA 계좌 이중과세 문제 해결했다는데 공학용 계산기 두드려도 알 수 없게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연금계좌 이중과세 문제는 언제나 해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재부나 국회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었으니 한꺼번에 많이 찾지 마라. 약속 어기고 많이 찾으면 16.5% 토해내야 한다.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적연금이 2억이 적립되어 있다면 첫해 연금 수령 한도가 2,400만 원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가 2,400만 원이면 이 한도 내에서 알아서 찾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30대부터 열심히 적립해서 사적연금이 10억이 되어도 한 달에 세후 118만 원 초과해서 찾으면 찾은 금액 16.5% 페널티를 물거나 종합과세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머리에서 이런 이상한 제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가성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이미 18% 낼 때 우리는 표 떨어진다고 27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9%를 유지하다가 이제 13%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어려우니 각자 도생하라고 국가에서 개인연금 세금 혜택도 늘려주고 있는데 젊을 때부터 열심히 저축해서 큰 금액이 쌓여도 월 세후 118만 원 이내로 찾으라고 하니 많이 적립한 사람은 좀 더 많이 찾게 해주면 될 텐데 내가 수십 년간 투자해서 적립한 연금을 왜 국가가 월 118만 원 이상 찾으면 세금에서 손해를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적립금이 많아도 세후 월 118만 원 초과해서 찾으면 페널티를 주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설령 유지되더라도 한도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사적연금 한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많이 납부하고 수익 많이 내십시오. 종합과세 해도 별거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한도 내로 찾으시면 될 것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많이 찾아서 종합과세 들어가도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못 찾아 먹고 죽어도 배우자가 연금 승계할 수 있고 일시금으로 상속도 가능합니다. 적립한 연금 많아서 걱정할 일보다 연금이 부족해서 걱정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금 투자 잘 하시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적립되면 그때 인출 전략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적립되어 세금 걱정해야 하는 날까지 직진하십시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